윤석열 처가 리스크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어제 최은순 씨 징역 1년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게 막 네. 법정 구속될 때 막 화를 내시고 이러더니 그렇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그것도 네. 이게 10년 걸렸어요. 10년. 처음 이 사건이 터진 게 2013년이에요. 그렇죠. 2013년에 사건이 터졌는데 결국 10년 걸려서 지금 처벌을 받은 겁니다. 네. 그것도 1년인데 저는 그 같이 행사했던 동업자 있잖아요. 동업자 같은 경우에 세 건을 행사했다고 네. 해서 사문서 위조와 행사로 네.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최은순 씨는 한 건이야, 한 건. 법원에 제출한 것만. 그것만 행사로 처벌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위조 혐의는 3건이지만 그렇죠. 행사는 한 건. 그럼 웃기잖아요. 그럼 왜 동업자가 있는데 동업자는 처벌을 세 건으로 받았는데 본인은 왜 한 건으로 받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네. 1심 재판부는 뭐라 그랬습니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냐? 검찰한테 뭐라고 했죠? 네, 뭐라고 그랬죠. 근데 네.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나중에 그게 그냥 위험에 돼버렸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큰 의문이 있어요. 이게 10년이나 걸린 것도 웃기는 것이고요. 동업자는 이미 처벌받았는데 최은순 씨는 이제야 처벌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에서 행사한 게 동업자는 세 번 행사했다고 그렇죠. 처벌의 대상이 됐는데 법정에 낸 것만 이 최은순 씨는 네. 그것만 지금 처벌의 대상이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 의혹을 제기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 기도응답 받고 오세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의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끈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때는 네. 검찰이 있었잖아요. 주요 보직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심 재판부가 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최은순 씨가 아니라 사위가 검찰 뭐 총장까지 했고 네. 검사가 아니었다면 최진봉 교수가 이런 일이 있었다 연루가 그럼 됐다면 처벌 이미 받았겠지. 이미 10년까지 안 가고 1년 만에 끝났을 수도 끝났겠지. 있고. 이상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네. 그렇게 양인주님은 맨날 오셔 이렇게. 나 진짜. 양인주님은 하루에 저희 이제 방송하시면 최진봉 교수님 방송하시면은 세 번씩. 첫 번째. 근데 커피가 한 잔밖에 안 주거든요. 아니, 같이 먹어야 되니까. 진짜. 제 식구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먹을 거야.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 양인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21년이죠. 네. 그때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신은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정치 네.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네.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거죠. 맞아요. 이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 그럼 당연히 사과해야죠.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요즘 와서는 그 얘기 한 적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그럼 정진석 의원이 그럼 어디서 잘못된 말을 듣고 왔다는 겁니까? 뭐 누가 그러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 정도 장모가 어쨌든 자기 가족이잖아요. 예. 최종 처벌까지 받았으면 10년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미안합니다. 사과해야죠. 근데 사과해야 된다. 이번에도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 2심 때랑 같은 네. 얘기였죠. 네. 근데 아니 저는 근데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그거 나왔을 때 뭐죠? 네. 그 기각 법원에서 기각 나왔을 때 그때도 아무 얘기 안 했나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런 것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다 떠나서 본인의 가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연관이 돼 있냐 안 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 가족 부인 그러니까 장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본인들 아들들 문제에서 문제 있을 때 다 사과했습니다. 나와서 그렇죠. 그랬잖아요. 미안하고 뭐 본인이 연관이 되든 안 되든 네. 어쨌든 그런 일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든지 뭐 아니면 사과한다든지 최소한.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지금까지 사과란 말을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태원 참사 문제도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최상병 사건도 그렇죠. 물론 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수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해 나가고 강남에 물난리 나고 이럴 때도 본인 퇴근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어쨌든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항상 무오류.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최은순 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인데 사실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건희 뭡니까? 특검. 네, 12월에 이게 지금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거의 크죠. 뭐 100%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아,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 부인과 관계된 문제라고 하면 또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특검해라.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럼 밝혀내겠다. 뭐 본인이 떳떳하다면서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풀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어요. 네. 또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의심의 그렇죠. 눈초로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이 하도록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기에 신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국민적 의혹도 풀고 본인도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때마다 본인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처하는 거잖아요. 그걸 매듭을 풀고 가야지 계속 안고 갈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걸 왜 거부합니까? 이유가 뭐죠 대체?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 지켜주고 싶어서 지켜줘. 아니 지켜주기 뭘 지켜줘요?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본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거부권을 제2요구권이 정확히 얘기하면 제2요구권을 다시 요구한다고 하면 국회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면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회 3분의 2예요. 그럼 제적위원회 과반수 뭐 총동원한다고 칩시다. 뭐 300이라고 치고. 그걸 200이에요. 200 필요한 게. 근데 야당이 한 170, 180 정도 돼요. 대략 그렇죠. 야당을 전부 다 끌어모으면 야당은 대체적으로 여기 찬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무소속 중에도 야당 출신은. 그럼 20석 정도가 부족해요. 근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현재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오늘 뭐 만나긴 했다. 나중에 그 얘기하겠지만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긴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가든 왜 그걸 가지고 알바하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구에서 계속 거기다 그랬죠. 장제원. 아시죠? 서울 안 간다 그랬죠.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또 교회 동원 안 했겠죠. 그럼 뭐예요? 자발적으로 모였겠죠. 그래 알았어요. 4,000명. 자발적 4,000명으로 모였겠다고 칩시다. 근데 세과시 대단하죠. 근데 4,000명. 그렇게 모이는 것도 대단하고 교회에서도 간증한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잘 모르. 교회 갔으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뭘 정치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했던 말이 있어. 권력자에게 나는 쓴소리도 하는 사람이다. 권력자 말 그렇게 호락호락히 듣는 사람 아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그건 권력자가 누구겠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소리 쓴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나오면요. 자기들 험지 출마하면 절대로 안 해요. 하려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렇죠. 만약에 공천 안 주면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이준석은 밖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뭐 신당 저는 안 만들 거라고 보지만 군부를 자꾸 피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공천에 탈락해 보세요. 몇 명이라도. 예를 들면 중진들이 뭐 PK나 TK에서 20명 정도 탈락. 공천. 이 사람들이면 김건희 특검인데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아니 근데 시점이 12월이잖아요. 12월인데 그때까지 결정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지. 근데 끈다. 분위기 보면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공천 신청하고 이제 막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러는데 검찰들이 막 나와. 검찰 출신들 나온다.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지역구에 막 꽂아.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진우 검사 출신 예전 검사죠. 지금은 용화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막 나와. 그것도 중진 지역구에 무슨 사인입니까 이게? 요즘 보면 비명계들 막 그런 거 얘기 안 들었어요? 비명계들 자기 공천한다고 자기들한테 막 화내고 이러잖아요. 뭐가 다르냐고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눈치가 없어요? 그러면 20석 정도가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이렇게 있다고 봐요,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빨리 처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검 그러니까 법원 통과가 빨리 되죠. 그럼 대통령이 좀 갖고 있다가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럼 시간이 좀 지나. 그럼 1월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공방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제2요구권이 돌아오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통과하는데도 쉽게 통과는 안 되겠지. 막 뭐 싸움이 있고 이러다 보면 네네. 그러면 이제 또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월 말이나 1월이 된다니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때는 공천이 어느 정도 그렇죠. 윤곽이 잡혀요. 음. 그럼 거기서 떨려져 나온 사람이 자기들 당선을 위해서라도 과연, 동참할 수 있다는 과연 거예요. 그럴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런 신박한 얘기를 어디서 듣냐고. 나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딴 데서 왜 안 하셨어요? 여기 하려고 남겨놓은 거야. 그렇지. 그래요. 근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2요건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래 저래 뭐 코너에 좀 몰리는 상황이 되겠네요. 연말까지 당연히 그럴 가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봐요. 행사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선법도 할 걸로 보이고, 보이고.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 모르겠어요. 그건 할 수 그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 음. 근데 통과가 돼버린다. 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다 자기가 피해보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네, 있다. 네, 네. 아, 뭐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뭐 별의별 상황, 다 별의별 펼쳐지죠. 가정적인 그리고 모습들이 50억 보이겠네요. 특검도 예. 저는 쉽사리 그거 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부산저축은행. 요 사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네. 50억 특검하다가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수사까지 펼쳐진다고 생각해봐. 특검이 매일 브리핑해요. 네. 그렇죠. 부르고 관련자들. 네, 네, 네. 이랬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둘 다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본인한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가 뭐 쉽고 하나가 뭐 경중을 따지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네. 둘 다가 상당히 본인한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럼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아 이거 안 보잖아. 주로 이건 안 보고 극우 이런 유튜브를 보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사실은 모르는데 이거 이런 그러니까 뉴스도 잘 안 보고 그 극우 거기에다가 KBS는 요즘 이제 뭐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네. 그냥 그렇더라고요.